독자와 더불어 성장하는 출판사 바람의 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의 아이들 인싸 라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이제 사회를 맡은 늘푸른 어린이 도서관 관장 박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책을 쓰는 동화작가 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람의 아이들에서 나왔던 바빠 가족. 되게 재밌게 읽으셨었죠? 네, 좀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어요. 바빠 가족. 그만큼 강정현 작가님이 오래전부터 동화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셨다는 거고요. 건방진 도도군, 분홍문의 기적, 슬플 때 매운 떡볶이. 떡볶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아해요. 초록눈 코끼리, 콩닥콩닥 짝 바꾸는 날 이런 거 쓰셨고요. 그림책, 그 글작가로 무지개떡 괴물, 그거 참 힘이 세다. 그리고 길어도 너무 긴 릴리아가 그린 그림,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맞습니다. 네, 동시집 섭섭한 젓가락하고 레인보우의 비밀 동시집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는데 마지막 레인보우의 비밀 동시집은 최근에 나왔고, 네, 최근에. 네, 아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살짝 네, 가족이 함께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쵸? 네네. 네. 따님이 함께 이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이따 이야기를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람의 아이들 작품으로는 바빠가족이 2006년, 공주의 베네쪼고리 안에 여러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 그때 까칠 마녀에게 무슨 일이? 라고 하는 작품으로 네. 소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뜸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이상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저도 받자마자 막 읽어버렸던 그런 동화책이에요. 되게 재밌네. 막 이러면서 네, 읽었습니다. 2021년 또 저희 바람의 아이들은 아니지만 아무튼 작품 활동은 끊임없이 하셨어요. 네,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여기 여러분들이랑 형이랑 똑같이 코로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고단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제가 또 노는 거 워낙 좋아해서 짬짬이 어떻게든 짬을 내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랑도 놀고 그리고 작업도 짬짬이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작업도 작업대로 해서 올 한 해 동안 오히려 작년보다 올 한 해 나온 책이 더 많더라고요. 작년엔 거의 못 냈었거든요. 네, 올해 그림책도 2권을 내고 동시집도 1권을 내고 그리고 이제 인물 이야기도 1권 내고 그래서 총 4권을 출간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제가 코로나 와중에도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아서 스스로 칭찬합니다. 이상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라는 책은 저의 첫 번째 단편집이에요. 이 단편집에는 5편의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제목이 피아노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은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가 씨앗이 된 작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피아노를 너무 배우고 싶었고 근데 형편상 한두 달 다니다가 말아버려야 하는 상황이 됐고 제가 그래서 집에 피아노도 없고 그래서 종이 건반을 만들어서 혼자 막 연습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작가님이 엄마가 아니라 작가님이 제가 여기에 나오는 엄마?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연식이 네, 아니시죠? 제가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피아노를 잘 친다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2달 정도 배웠을 때 선생님한테. 결국엔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정말 이 작품 안에서처럼 저희 아이의 고모가 이제 조카가 쓰던 피아노를 저희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그때가 제 딸이 7살, 6살 이럴 때였는데 받자마자 저 혼자 막 신나가지고 이제 피아노 배우자고 아이는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저 혼자 막 신나서 그때 피아노 물려받고 나서 저도 이제 아이 배울 때 저도 일주일에 1번씩 배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 단편이 생각이 나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엄마 이야기가 동화임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엄마한테 맞춰져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이는 그 주인공 민지한테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어른 독자는 또 어른한테 감정이입도 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지금 피아노를 배우고 싶지만 못 배우는 친구들에게는 또 엄마의 마음이 이해도 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보통은 어른이 어린이를 이해하는 편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근데 거꾸로 어린이가 어른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역할도 충분히 넘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세대, 좀 다른 세대 두 주인공을 이제 이야기 중심에 세우면서 세대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다독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고요. 여기서 잠깐 실은 강정현 작가님에게 따라붙는 수식어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미녀 작가? 네네네. 그거 플러스 미녀 작가 플러스 거기에 아까 작가님이 잠깐 하셔서 제가 잠깐 이거 잊어버릴까봐 멈춤하고 가는 건데 대부분은 어른이 어린이를 이해한다. 이런 게 일상적이라면 어른을 이해하는 어린이들을 코드로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 아, 처음 들었어요. 네네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의 주인공도 피아노에서 자기는 그 엄마가 실망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엄마의 마음도 이해하면서 엄마가 배워봐라고 해주는 그거에서 저는 딱 그 느낌. 얘가 벌써 엄마를 이해하는 그런 거였는데 역시 어른을 이해하는 어른이 이 코드로 작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렁이 자살하다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건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동화인데 그 이유가 저의 등단작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쓴 동화인데 그래서 좀 경직된 느낌도 있긴 한데 첫 동화가 이제 동물과 또 우정 이야기를 담았다는 거가 제가 그 이후로 앞으로 쓰는 이후 작품의 예고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등단작 이후로 이제 동물 이야기도 많이 쓰고 우정 이야기들을 더 쓸 때 더 애를 많이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화가 이후 작품에 좀 많은 영향을 줬고요. 세 번째 작품은 까탈 마녀에게 무슨 일이? 라는 작품이에요. 이 단편은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예전에 바람의 아이들 단편집에 실렸던 동화예요. 그 첫 생리를 하는 누나와 그걸 바라보는 남동생 이야기인데 한부모 가정에서 이 두 아이가 얼마나 씩씩하고 열심히 잘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쓴 글에는 유난히 또 부모가 없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그리고 조손 가정이 많이 나와요. 근데 부모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제 평소의 생각은 아이들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부모 외에 다른 어른이 좋은 보호자 역할을 해주면 그 아이들은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부모가 부재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어른들 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좋은 어른이 되면 아이들은 부모가 있건 없건 잘 훌륭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어른이 돼보자. 혹은 아이들이 읽었을 때 나도 커서 좋은 어른이 돼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으로 이제 글을 쓰거든요. 그것에 이제 첫 시초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밥천국에 천사가 산다 라는 단편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막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연애 이야기예요. 쓰면서 나는 정말 연애 이야기는 안 되겠다 생각이 쓰면서 스스로도 오그라들어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노력이 연애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너무 이건 내 분야가 아닌데 이러면서 썼던 단편이에요. 이상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라는 게 5번째 작품인데 이거는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몰카 놀이가 유행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코로나 전 이야기겠지만 지금 뭐 그럴 여지도 없겠지만 몰카 놀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울리고 놀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놀이라는 말이랑 같이 합쳐져서 해도 되는 걸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건 놀이였어. 같이 놀자는 의미였어. 그냥 재밌잖아. 이렇게 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제 해도 괜찮은 눈 감아줄 수 있는 걸로 자꾸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제 그런 걸 당하는 입장에서 혹은 하는 입장 아이들에게 또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하는 입장이라면 그게 아무리 놀이라고 해도 난 그거 싫어하지 마 라고 정확하게 말했으면 좋겠고, 여기 주인공처럼요, 재윤이처럼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하는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 너는 놀이였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괴로워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듣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쓴 거죠. 이상 몰래 카메라였습니다의 5편인데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편 한 편의 단편이 실은 지금 사회적인 화두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청소년 시기에 러브라인은 부족하시다는 러브라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이제 한부모 가정 안에서의 그 남매가 서로 의지해가는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요새 그 조금 이제 그 어려운 가정 안에서의 그 사춘기를 보내야 되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게끔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사회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살짝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고학년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고학년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고 지금 이제 코로나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경우는 이제 뭐 도서관 모임이랄지 이런 뭐 작가의 만남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그런 사적인 모임에서 가끔씩 보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코로나가 아주 많은 대부분의 나쁜 환경을 만들고 있고 사람들을 답답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요하게 있는 법을 이제 억지로라도 시간을 주는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시절을 겪어왔고, 좀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제 딸이 마스크를 안 벗어서 그냥 보기에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자꾸 연식이 있는 것처럼. 제가 47살이에요. 야, 네. 자신 있게 이렇게 나이를 공개한다는 거는 아직 젊다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제 딸도 곧 이제 청소년 시기에 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학년도 와서 제가 상상하지 못한 상상을 하고 있었겠죠.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친구 관계나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될 거라고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네. 사실은 가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 딱 부모가 아니라 어른이기도 하잖아요. 사회 어른. 그러면 내 아이가 피해자도 될 수 있고 동시에 가해자도 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늘 아이를 살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살펴야 되고, 최소한 저도 아직 겪어보지 못해서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걸 수 있지만, 개입은 최소화로 하고, 하지만 눈길은 항상 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언제든지 돌아왔을 때 내가 있다는 믿음을 주고, 딱 그게 어른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게 어른의 역할, 전 어른이니까 어른의 역할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겠죠? 반대로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네 곁에는 항상 어른이 있다. 그리고 그게 부모가 됐든 좋은 어른이 됐든 네 곁에 항상 어른이 있으니, 뭐 청소년 시기 살면서 어쨌거나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죠. 방황하기도 하고 저희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돌아만 와도 돌아올 것은 언제나 있다. 내가 거기 있을 거다 라는 믿음을 아이한테 주고, 아이도 그래 내가 자칫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실수했다고 끝이 아니야. 나는 다시 돌아갈 곳이 있어 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어른을 앞두고 이런저런 잔소리 하는 게 어차피 또 들리지 않을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겪어보니 하는 말이라서 다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아이들은 그 가운데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어른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친구가 다가 아니야. 더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은 이미 친구가 다기 때문에 그럼요. 안 들려요. 인생이죠. 네.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깊어지면서 그게 또 다른 면으로 혼자 있으면서 게임만 한다거나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친구랑 함께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하든 그게 뭐 동질감을 느껴야 하는 이런 강박에서 억지로 떼어져 있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혼자서 꼭 사람 친구가 아니어도 혹은 여럿이 아니어도 마음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든 독서든 뭐 취미든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이든 누군가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좀 고요하고 아니면은 조용하게 관계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도 한 것 같아서 그 와중에 또 코로나의 장점을 찾았네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가 봐요. 아니요. 선생님이 아까부터 얘기하신 네.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만 누군가가 있어.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줄 그걸 가족 안에서만 찾기보다는 네. 좋은 어른이 가족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어. 우리 그런 어른이 되어주자라고 하는 메시지 지금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이를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저한테 안 닥친 일인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부모가 그 역할 이제 가장 사이가 안 좋을 때 부모랑 제일 안 좋잖아요. 근데 부모가 옆에서 자꾸 추근덕거리고 나한테 좀 말 좀 들어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이한테 더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걸 이제 생각을 하냐면 저희 딸이 나중에 저를 거부할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은 사이가 좋지만 그랬을 때 계속 제가 추근덕거리지 않고 그냥 지키고만 있는 사람으로 남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을 섭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이모들이랑 자주 만나게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엄마한테 얘기 못해도 엄마 말고 그러니까 부모 말고 좋은 어른이 주변에 있으면 글로 도망치기도 하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하고 이제 털어놓기도 하고 그런 틈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의 그 친한 어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지인들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또 어린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막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도 그런 어른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네. 좋네요. 우리 모두 그런 어른이 누군가에게는 되어줍시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남의 새끼라고 생각해. 맞아요. 네,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다 받아들여줄 수 있어. 이웃집 아이다. 네, 이웃집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서 근데 자기들끼리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상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라고 할 때도 네. 그 관점은 그런 것 같아. 너네도 이 세상을 볼 수 있어. 아까 다른 그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네도 판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주인공을 딱 바로 세우시는 그런 지점이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나이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네, 맞아요. 모를 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제 생각이지 그 사람 생각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알 수도 있고 아이들 뭐 모를 수도 수준에서 있지만 충분히 자기의 판단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되게 필요한 어른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보다 제가 이 아이의 입장이 있다는 걸 제가 이해하듯이 이 아이에게도 나의 입장도 있다는 걸 얘기해주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는 마냥 이해를 받는 입장이 자기다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거든요. 어른들도 상처받잖아요. 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상처받아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아주 완전히 어긋나기 전에 이제 내가 나의 입장도 공평하게 너의 입장, 나의 입장을 서로 얘기하는 거를 연습을 계속 해야지. 맞아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진짜 지난주인데 6학년 학부모였는데
전화를 받더니 정말 우리 깍깍깍거리고 막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네. 왜 그랬냐면 그 전화를 받은 엄마가 피해자의 엄마인 거예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가해자인 거죠. 그래가지고 피해를 입은 엄마가 너무 억울하고 아이가 너무 상처받고 이런 건데 딱 여기 이상 몰래카메라였습니다의 상황처럼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딸이 가해자라고 하는 것 내가 믿었던 딸이 이런 그 이른바 뭐 때려서의 폭력이 아니라 어떤 아이에게 상처를 주다니 이거에 더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 거죠. 내가 기대했던 그 아이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주변에서 일단 가라앉히시고 네. 화를 가라앉히시고 아이를 자기 기준으로 왜 그랬냐고 먼저 묻지 않도록 합시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집에 보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저는 그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아이에게 그 순간에 항상 우리 아이는 괜찮은 아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에서 조금 어긋나면 막 그것을 이렇게 막 판단하고 잣대로 재고 막 이러면서 막 야단칠 이런 부실을 만드는데 저희가 그런 이웃이 되어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서로 화해했대요. 다행이네요. 화해했대는데 일단은 저를 참게 해주셔서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이웃이 되어주자.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곧 닥칠 사춘기의 딸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가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내 아이는 어떠한 일도 저지르지 않을 네. 훌륭한 아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막 파탄이 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나의 아이에 대한 기대치를 훅 낮추면서 시작해서 그런 연습을 아이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표현하진 않고 마음속으로만. 네, 저희 대화를 들으시고 한 아이를 키워주는 모든 어른들 생각합니다.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예, 보듬어주는, 보듬어주는, 맞습니다. 네. 이런 단어들, 보듬어준다라는 좋은 단어가 있네요.